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문제로 마스터하는 정력학 15번째 2차원 평면상의 강체 평형 방정식과 지지 반력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예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형 방정식과 자유물체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방정식과 자유물체도를 알아보기 전에 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체란 외력을 가했을 때 물체 자체의 변형을 하지 않는다고 간주를 하는 물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체들은 우리가 힘을 가하게 되면 아주 미소하게라도 변형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형량이 아주 미소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강체로 간주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체는 또한 무수히 많은 칠점이 모인 물체라고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칠점과 다르게 부피를 가지게 되므로 물체 자체의 회전인 모멘트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정력학적 문제에 있어서 평형 방정식은 다음에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하는데, R은 resultant force라고 하면 이러한 resultant force는 결국 합력이 되고, 이러한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또한 부피를 가져서 모멘트를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resultant couple, 즉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은 또한 마찬가지로 0이 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까지를 만족을 해야 강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과 모멘트는 결국 벡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에 있어서 성분상의 각각의 성분들의 합력이 스칼라 합이 모두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각각의 성분들이 X축 방향의 성분이 0이 되어야 하고, 또한 Y축 방향, Z축 방향의 힘의 성분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0이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모멘트 역시 각각의 축 방향의 성분들이 모두 0이 되었을 때 평형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체의 힘들을 해석을 할 때 이러한 식의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러한 식으로 어떤 물체의 외력만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외력과 함께 이러한 식으로 반력까지 모두 표시를 하는 것이 자유물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학적 해석은 이러한 자유물체도를 얼마나 잘 도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잘 풀리느냐, 잘 풀리지 않느냐로 귀결될 수 있고, 또한 자유물체도는 우리가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물체로 간주를 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각각을 분해를 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에 이러한 식으로 각각을 분해를 하게 되면 이러한 식의 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힘들은 내력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내력은 우리가 하나의 물체로 간주를 할 때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므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로 해석을 할 때는 이러한 내력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전체의 시스템을 하나의 강체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러한 각각의 물체별로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이러한 식으로 어떤 좌표축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어떤 방향이 플러스 방향임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XY축의 플러스 방향을 그대로 이제 플러스 방향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각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반시계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자유물체도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식의 반력이 되겠고, 이러한 반력의 방향은 우리가 일단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도시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서 만일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힘을 도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지 반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이제 크게는 그 이제 우리가 지지 반력이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롤러 서포트와 이제 핀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핀 서포트라고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픽스드 서포트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분류로는 이 세 가지가 있게 되고, 나머지는 그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에서도 다루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지 반력이라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리가 어떤 그 케이블에 그 어떤 그 반력을 고려를 하고자 할 때는, 일단 케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장력만 작용을 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이러한 그 부재의 이러한 그 케이블이나 줄에 대한 장력을 표시를 할 때는 이러한 방향의 시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도시를 하면 되고, 만일에 어떤 우리가 이제 가요성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처짐이 있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 방향에 이제 접선 방향으로 그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타만큼의 그 각도로 그 접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역성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장력을 도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면이 매끄러운 표면에 그 반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의 수직 강력만 작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고, 만일에 마찰을 고려하게 되면 이러한 방향의 마찰력과 수직 강력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합력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일단 이제 이 합력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 방향에 마찰력이 있고 이제 이쪽 방향에 수직 항력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롤러 서포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무스 서페이스, 즉 이제 매끄러운 표면에 그 지지 반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의 어떤 수직 항력만 작용을 하고, 따라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구속이 없는 상태의 그 지지 반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의 그 수직 항력만 그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이러한 식의 칼라라든지 슬라이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그 마찰이 없다라고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수직 항력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핀 커넥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쪽 그림에는 이제 이러한 식의 방향을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했는데, 이제 만일에 이것은 이제 이쪽 부재를 따로 떼서 봤을 때는 이쪽 방향이 될 것이고, 만일에 결합한 상태면 이제 RY는 이제 위쪽 방향을 가리킬 것이고, RX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RX, RY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합력은 결국 이쪽 방향의 R이 되게 되고, 이제 이 탄젠트 시타에 의해서 이제 시타 값을 산출을 하면 그 이러한 합력의 크기와 방향으로 또 이제 도시를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핀으로 고정이 되었는데 이제 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반력 모멘트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픽스드 서포트와 동일한 구속 조건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 위쪽에 그 모멘트는 우리가 자유롭고 이렇게 회전은 자유롭고 그 RX와 RY 방향의 그 발력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픽스드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재를 이런 벽면에 삽입을 해서 고정을 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이제 용접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때의 발력은 이쪽 방향의 X축 방향의 발력 F와 이제 수직한 방향의 V 그리고 그 발력 모멘트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중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의 어떤 질량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중력은 이러한 물체의 도심점에 그 이 중력과 속도를 곱한 값으로 이제 그 중력은 정의를 하면 되고, 즉 이제 중력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액션 같은 경우도 그 도시를 할 때는 그냥 이러한 방향에 그 힘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도시를 하면 되고, 이때 이제 힘을 해석을 할 때는 이제 공식을 만일에 어떤 선형적으로 그 스프링이 그 변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즉 이제 이 K 값이 이제 이러한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만일에 비선형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래프를 따르게 될 것인데, 이때는 이제 스프링 상수값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곡선의 방정식을 이제 따로 계산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정력학 문제에서는 이제 거의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만일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방정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정식을 이제 힘 F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힘의 방향을 도시를 할 때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만 도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폴스 시스템에 따라 이제 필요한 평형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리니어는 이러한 어떤 직선상에만 힘들이 분포를 할 때는 이제 시그마 fx는 0이라는 그 방정식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concurrent at a point, 즉 이제 한 점에 이러한 힘들의 작용선이 일치를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러한 그 평면상의 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한 점에 일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모멘트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평형 방정식은 시그마 fx는 0 그리고 시그마 fy는 0, 이 두 개의 방정식만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힘들이 이제 평행한 경우에는 그 이러한 식의 어떤 평행하기 때문에 뭐 y축 방향만 있다든지 x축 방향만 있게 되므로, 만일에 이러한 경우라면 지금 x축 방향으로만 힘들이 평행하게 분포를 하고 있으므로 이제 fx 이꼬르 제로와 이러한 힘들에 대한 그 이제 z축 방향의 모멘트만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그 모멘트가 이제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2차원 같은 경우에는 ZF 시그마 FZ 이꼬르 제로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제 시그마 FX는 이꼬르 제로 그리고 시그마 FY 이꼬르 제로와 그리고 이러한 평면이 회전을 하려면 이제 Z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게 되므로, 따라서 시그마 MZ 이꼬르 제로라는 이제 세 개의 방정식만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얼터너티브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2차원 같은 경우라면 이 세 개의 그 평형 방정식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일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이러한 강체에 있어서 이제 이 포인트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러한 포인트에 그 작용하는 두 개의 모멘트가 0이 되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의 축 방향의 성분만 이제 0이 되는 것만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세 번째 것은 이제 각각의 포인트의 모멘트가 모두 0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러한 fx와 fy가 0이 된다라는 방정식은 필요 없고, 이 세 개의 방정식만으로도 이제 그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의 그 방정식을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 첫 번째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브릿지 트러스 조인트에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C와 T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이는 이제 이러한 XY축을 기준으로 이제 풀이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X-Y-라는 어떤 이러한 축을 주어진 이유는 이제 이러한 T 방향의 그 T 방향을 X 방향으로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어차피 이 X-Y- 축으로 푸나 뭐 그 XY 평면으로 푸나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축선상을 X축으로 잡았을 때 힘의 해석이 더 편리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축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XY 축을 통해서 각도가 이러한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바로 XY로 펴는 그 XY 평면으로 잡고 푸는 것이 더 이제 편리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쪽을 X-로 잡아도 결국 이 힘이 또한 이쪽 각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식의 축을 잡는 거나 이러한 축으로 푸는 거나 이제 똑같은 그 풀이가 거의 이제 비슷한 풀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른쪽에 이러한 그 벡터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패다각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이제 그 힘이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제로 벡터 썸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벡터들을 모두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해서 이러한 패다각형을 이루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미지수가 C와 T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축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 힘들을 분해를 해서 푸는 것이 이제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X축 방향의 합력이 0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X축 방향에 이제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8kN, T에 대해서는 이제 코사인 성분이 그 X축 방향 성분이 될 것이고, C는 이제 이쪽 사인 성분이 그 X축 방향 성분이 되게 되므로 계산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이러한 그 관계식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fy 이꼬르 제로, 시그마 fy는 제로라는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 또 방정식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으며, 이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이제 T는 9.09kN, C는 3.03kN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C라는 미지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패다각형을 그릴 때 이제 8kN과 16kN을 일단 그 계산을 하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8kN이 될 것이고, 이제 3kN을 이제 그 도시를 해서 배다각형을 그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각형을 그리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제 t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풀리에 작용하는 이러한 C 서포트에 대한 장력을 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A점에 대한 반력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고정 도르래의 경우에는 이제 이 각도에 상관없이 항상 이쪽 장력 값은 이제 이쪽 방향의 이 무게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제 이쪽 방향의 장력은 이제 100파운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의 풀리에 이제 마찰력을 고려를 하지 않았을 때만 이제 이쪽 방향의 장력이 이쪽 방향의 장력과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만일에 마찰력을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값이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각각의 물체별로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러한 식의 이쪽 풀리 부분에는 이러한 줄에 의해서 이러한 P라는 분포 하중이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풀리도 이제 이쪽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풀리 쪽에는 이쪽 방향으로 분포 하중 P가 작용을 하게 되고, 일단 각각의 물체별로 해석을 하려면 이 분포 하중 P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분포 하중 P와 P에 대한 어떤 집중 하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 줄과 풀리를 하나의 물체로 간주를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되게 되고, 즉 이제 하나의 물체로 간주하면 이 분포 하중 P는 결국 이제 내력이 되어서 서로 상쇄가 되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이제 이쪽 방향의 힘과 이제 장력, 그리고 이 A점에 작용하는 이제 반력만 도시를 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풀이상에는 모멘트의 합은 0이라, A점에 대한 모멘트는 합은 0이라는 방정식에 의해서 이 T 곱하기 이쪽 반지름 이꼬르 이제 이 100파운드 곱하기 이쪽 반지름을 해서 결국 T의 값을 구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이제 마찰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쪽 방향의 장력은 이제 100파운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고, 일단 공식상으로도 이렇게 구하면 결국 T는 이제 100파운드가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상이 뭐 풀리가 이제 이러한 원이 아니라 어떤 다른 형상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직각거리를 산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멘트를 고려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이제 fx 이꼬르 0 그리고 fy 이꼬르 0라는 두 개의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결국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쪽 방향의 장력 T를 이 각도에 대해서 XY 성분으로 분해를 해보면 이제 먼저 fx 이꼬르 0라는 시그마 fx 이꼬르 0라는 방정식에서 일단 AX의 방향을 이쪽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100 사인 30도 파운드는 0이라는 이 수식에 의해서 AX는 이제 50파운드로가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시그마 FY 이꼬르 0에서 이제 AY는 187파운드가 이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지 반력에 대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항상 이러한 어떤 고정이 되어진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이 핀 서포트에 대한 반력은 이제 이쪽 방향과 이러한 식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하게 될 것인데, 이제 이러한 식의 방향이 나온 것은 어차피 이렇게 도시를 해도 계산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이 값은 나오게 되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도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풀리만 다시 떼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경우에는 어차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 전체 핀 서포트에 대해서 이쪽 방향이면 이제 이 풀리에 대해서는
반대쪽 방향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을 이제 그 반력의 방향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풀리만 떼서 봤을 때는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그 X축의 반력 방향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러한 핀 A와 그 롤러 B에 대한 반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 경우는 이 부재만 따로 뗐는데 이제 방향은 이제 이 핀 서포트가 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이제 반력 방향을 도시를 하게 되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있다라고 보고 반력 방향을, 즉 이제 핀이 그 삽입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또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으로 각도 비스듬 반면에 이러한 롤러 서포트가 있을 때는 물론 이때 이 경우에도 뭐 X축, Y축의 그 반력으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해도 되고, 결국 그 두 개의 반력의 합력은 이러한 식의 어떤 수직 항력과 동일한 값이 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냥 이 면에 어떤 수직 항력으로 보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수직 항력으로만 도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이 만일에 뭐 롤러가 아니라 이런 식의 핀 서포트로 되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경우도 결국 X, Y 성분을 합한 그 리절턴트 포스로 이제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어떤 수직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임의의 각도로 주고 이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XY 반력으로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유물체도로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이제 모멘트의 합 그리고 X축, Y축 성분의 그 합력이 0이라는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멘트 계산을 할 때 이제 이러한 식의 비스듬한 힘은 이 각도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어차피 비스듬하게 주어졌지만 마찬가지로 불력을 구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의 모멘트 그 힘의 불력과 이쪽 방향의 힘의 불력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그 Y축 방향의 불력은 이쪽 거리만 계산을 해서 이제 모멘트를 산출을 하면 되고, 이제 이쪽 방향 같은 경우는 이 2피트만 어차피 그 수직한 거리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2피트를 적용을 해줘서 이제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쪽을 그 모멘트 지점으로 잡게 되면 이제 시그마 MA 이꼬르 제로라는 수식에 의해서 일단 AX, AY는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이제 식의 반대 방향이 플러스이므로 이제 마이너스 750파운드 곱하기 3피트,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그 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MB 사인 30도, 즉 X축 방향의 성분은 이제 사인 30도가 될 것이고, 이제 그 거리 값은 2피트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도는 것은 이제 플러스가 되게 되므로, 즉 이렇게 돌기 때문에 식이 반식의 방향이므로 이제 MB 코사인 30도 곱하기 이제 거리는 이쪽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MB는 그 536파운드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MB 값을 구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불력으로 또한 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MB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AX도 268파운드, AY도 이제 268파운드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이제 이 전체가 이제 조립이 되어져 있을 때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 값들이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